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내면을 변화시켜야 된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면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 내면을 변화시키는 방법 중에서 상상을 이용해서 내면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상은 무엇인가 알려드리고, 두 번째, 상상은 어떻게 현실이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상상 사용하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상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상상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상이 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상상이라는 imagination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나 마음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 그림이 그러면 미래만 그리냐?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의 두뇌는 글로써 생각합니까? 그림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글로 생각하십니까? 그림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림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는 미래만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도 생각하고, 현재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기억이라고 그러고, 현재를 생각하는 것도 기억이라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1초 전도 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다 그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에 어떤 원치 않은 조건과 환경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봤죠. 내가 경험했죠. 봤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사진처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과거나 현재의 상상은.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기억인데 그런 기억의 사고를 우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신 많은 분들이 상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래의 상상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본 것보다, 그렇죠. 본 것보다 상상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감정도 어떤지 잘 모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상상이 인간이 가진 위대한 능력 중에 한 가지인데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은 상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아무 데서도 안 가르쳐주고 그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초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도 재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상상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랬죠.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이다. 그분 학교 다닐 때 낙제생이었습니다. 그 똑똑함이라는 것, 그런 것들은 사실 상상에서 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상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우리는 그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상상을 하는데 이 과거나 현재는 상상이라고 그러지 않고 기억이라고 그럽니다.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미래도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도 그림을 그릴 수 있고 현재도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경우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그 그림을 계속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림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도 상상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든 그것이 과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그림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림을 바꿀 수가 있다. 그림을 만들 수가 있다. 그것은 돈도 안 들고 아무도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도 없고 나 혼자 해결하면 됩니다. 나 혼자 해결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는 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상상을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비좁아요. 좁고 또 주방은 낡았고 이웃들도 마음에 안 들어. 불편한 이웃입니다. 자, 이것은 자신이 받고 경험했기 때문에 아주 잘 느껴지고 정확히 기억하죠. 사진처럼. 그게 비좁은 집이고 주방은 더럽고 이웃은 시끄럽고 그것이 그림처럼 눈을 감으면 다른 데 있어도 집이 아니라 다른 데 있어도 사진처럼 보이는 것. 그 집에 들어가면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감정까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현실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 세상은 거울입니다. 어떤 거울이냐? 내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자, 그러면 눈을 감고 보이는 우리 내 집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게 내면에 있는 나의 집입니다. 그러면 상상을 하는 데는 돈도 안 들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원하는 집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거기서 느끼는 감정, 그게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갑자기 굉장히 멋있는 집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구체적으로 희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라 가려면 지금 돈이 얼마가 더 있어야 돼. 그런데 난 돈이 없어.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만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면 지금 있는 그 집에 관한 내가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그 요소들을 잊어버리고 대신 구체적으로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내가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복하면 내 내면이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내 밖이 바뀝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오는가는 여러분이 몰라도 돼요. 저는 이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아기를 가지고 싶다면 지금 아기가 잘 안 생기는데 의사의 어떤 부정적인 소견이라든지 의사들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겠죠. 뭐 자궁이 차다, 뭐 정자 수가 모자르다, 결국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산모가 나이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럼 그런 의사들의 부정적인 소견이 사실이잖아요.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인다?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임신이 안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의사가 권위가 있으니까 그분이 유명한 분이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믿고 그것이 사실이다 믿으면 아기가 안 생기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래서 아기를 갖고 싶다면 그런 부정적인 소견을 무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그림 아닙니까? 내가 지금 과거에 경험했고 현재에 경험했고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의사가 나한테 얘기한 것이 들리는 것이고 가슴 아프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런 의사가 얘기할 때. 근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면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그게 내면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림이라는 겁니까? 그림.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임신하는 게 아니라 아기가 태어나서 이미 아기하고 재미나게 노는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내 마음에 울리고 그것이 내 내면의 그림이 되면 그것은 당연히 내 밖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승진하고 싶은데
동료가 승진이 되고 자신은 승진해서 누락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 현 조건은 뭡니까? 그 동료가 승진한 데 가서 파티하는 데서 축배를 드는 거죠. 남의 승진한 거 축하러 간 거죠.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조건이라는 거죠. 나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게 나의 내면의 그림이라는 거죠. 눈을 감으면 그것밖에 안 보이겠죠. 그 사람이 승진해서 막 기뻐하고 사람들이 언제 승진할 거냐, 아니면 나한테 야유를 하는 그런 느낌, 아니면 자신에 대한 어떤 질책, 그런 느낌이 계속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 그림 속에서. 그것이 내면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외부는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승진해서 내가 원하는 직책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당당하고 인정받는 그림을 계속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진 우리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것 몇십 년이 돼도 결코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특히 그것이 부정적인 경험일 때 계속 되씹죠. 되씹으면서 아직까지 그때의 감정이 살아 있습니다. 과거에서 사는 거죠. 그것을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세상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상상은 과거도 하고 현재도 하고 미래도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현실과 과거를 되새김합니다. 되새김합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의 그림이 그렇기 때문에 내 외부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네이션은 그 상상은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그림화 시키는 것, 이미지네이션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할 수도 있다. 우리가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부정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물론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경험도 내가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도 그것도 역시 상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오시는 분들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상상하지 못하면 미래를 부정적으로 상상하면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불안이죠.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고를 글로 하지 않고 그림으로 합니다. 그러면 불안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무서운 그림을 본다는 거죠.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렇죠. 돈도 안 들고 아무도 몰라도 되고 뭐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도 없고 내 맘대로 해요. 내 맘대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무서운 그림을 그린다. 자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것은 자기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부정적인 상상을 더 많이 합니다. 그것이 과거나 현재의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되씹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측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인간은 보이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미래보다 지금 오감에 의해서 경험되는 그 현재나 그 과거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이 현실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게 인간의 가장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그래서 인간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가졌지만 지옥을 그리는 신이 된 거죠. 불안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역시 자신의 모든 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불안을 느끼는 거죠. 불안의 신이죠. 불안의 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어떻게 사고를 사용하는지 여러분이 깨달음으로써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제 상상이 무엇인지 말씀드렸고, 상상이 무엇인지 이제 다시 정의를 해드리면, 상상의 정의란 자신의 생각을 그림화시키는 것이고, 현재나 과거, 미래도 그림화시킬 수 있고, 또 부정적이고 혹은 긍정적으로 그림화시킬 수 있다. 인간의 또 다른 비극은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것은 우리 두뇌의 편도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편도체는 감정뇌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은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가장 정확히 잘 기억하고 그 감정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을 가장 선명한 컬러로 기억하는 거죠. 대신 아름다운 천국은 절대로 그릴 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상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상상은 어떻게 현실이 되는가? 상상을 하면 좋은데, 그러면 내가 상상하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왜 이루어지는지, 이것은 이제 의식적인 면에서 세상은 나의 내면이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있는 이 조건과 환경이 내 내면의 투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내면이 바뀌면 바뀔 테니까. 그런데 아니다. 조건과 환경은 내가 있는 이 조건과 환경은 누구 때문이다. 뭐 사회 때문이다. 뭐 정치인 때문이다. 뭐 부모 때문이다. 뭐 내가 운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말이 다 내 탓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이 자책처럼 들리잖아요. 자책.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근데 그것의 진정한 뜻은 내 안에 있는 그림을 잘못 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바꾸면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그렇게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그것은 자책이기 때문에 감정 단계가 굉장히 낮아서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이라는 뜻은 잘못이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나의 능력을 낙원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2024년 이번에 칼렌더 만든 것 중에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낙원을 그리고 들어가라. 그 내용입니다. 낙원을 그리고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그리스 문학가였던 카진스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슨 종교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문학가였어요. 낙원, 파라다이스. 그것은 상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의 중요성에서 관해서 이야기했고 세상의 많은 거장들은 상상이 미래로 가는 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인슈타인도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이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상대성 원리를 만들게 된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하면 자신을 빛에 실어서 날려보냈습니다. 상상이 현실화되는 이유는 이 세상은 내면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지금 조건과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당신 얘기 틀려. 난 믿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면 그 조건과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해서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 내면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내면을 바꿀 것인가?
자, 나의 내면을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이제 상상을 이용해서 내면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상상을 이용해서 내면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그림을 정확히 그려야 되죠.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뭐 잡지에서 오려서 스크립도 만들고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그림을 정확히 그려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그것을 보고 감정을 느껴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만들어졌을 때 소위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아기를 가지고 싶은 소망이 계신 분은 지금 현실에서 직면하는 그런 모습들, 뭐 의사의 부정적인 소견이라든지 뭐 아기가 안 생겼을 때 실망하는 자신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기억으로 분명히 남아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그림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조건과 현실에서 지금 아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대신 아기하고 재미나게 노는 그런 그림을 계속해서 상상하는 겁니다. 자, 그 그림을 어떤 형식으로도 만드시고 그리고 감정이 느낄 때까지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딸을 얻었고 저에게 코칭 받은 분들도 그렇게 해서 아기를 얻었습니다. 제 경험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코칭 받은 분들이 그렇게 변했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를 여러분 삶을 위해서 이용하시는 걸 배워야 돼요. 병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못 고친다고 그러면 그냥 죽을 생각입니까? 그건 굉장히 자신에 대한 사랑이 약한 거죠. 왜 자신의 인생을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 사람의 소견이죠. 그 의사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죠. 그러면 고친다는 사람을 찾아가야죠. 고친다는 사람을. 자, 이것이 상상을 이용해서 이루는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하느냐, 얼마나 깊게 느끼느냐,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효과를 가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더 이상 의사의 어떤 부정적인 소견이나 결과에 내가 더 이상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 내면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싸움이라는 것이 내 안의 싸움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 코칭을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것이 내 안의 내면의 싸움이라는 것을 인생 자체가 내면의 싸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싸우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아기를 가지고 싶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의사의 부정적인 소견이라든지 아기가 안 생겼을 때 자신이 느끼는 어떤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그 실망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기하고 재미나게 노는 상상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이 그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안의 싸움이죠. 한쪽에서 그러겠죠. 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뭐, 내 나이가 얼만데?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물론 그런 이야기를 준 사람이 의사일 수도 있고, 뭐, 내가 어디서 읽은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쪽으로는 상상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되겠어? 그게 결국 부정적인 생각이죠. 그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게 결국은 잡초라는 겁니다. 생각의 밭에는 잡초가 많아요. 제가 지금 정원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목단화, 모란꽃 그런 꽃이 있습니다. 뭐 꽃이 이만하잖아요. 옛날에 무슨 학예회 같을 때 보면 이렇게 종이로 만든 이만한 꽃 있었어요. 그게 이제 모란꽃인데 이것을 독일 말로 핑스턴 로젠이라고 합니다. 핑스턴 그러면 강림절이 오잖아요. 근데 강림절 때 피는 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핑스턴 로젠이라고 그러는데 이 꽃이 이만하거든요. 특히 여름 갔을 때는 풀들이 굉장히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큰 꽃이 안 보입니다. 그게 다 잡초죠. 그게 생각의 잡초라는 겁니다. 저는 이 꽃을 볼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생각의 잡초를 뽑아내야 된다. 결국은 이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내 밖에 보여집니다. 그런데 승리하지 못한다. 현실이 이겼다. 그 부정적인 현실을 믿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거 봤으니까. 그래서 한 번 상상해서 이루어지지 않죠. 상상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한 번 상상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순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소위 말해서 그 티핑 포인트를 지났다. 두 가지 그림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언제 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느냐. 그때가 이 아기하고 자꾸만 노는 그림을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의사의 어떤 부정적인 소견이라든지 자신이 실망했던 그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의사가 여전히 가서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그럴 텐데 이제는 그것에 더 이상 실망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다. 그게 사실은 티핑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아기가 오고 있으니까. 임신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안에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무시하면 아기가 생겨요. 그러면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기적입니다. 그래요. 인간은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능력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상반된 사고와 싸우는 것이고 그 사고를 우리는 그림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가지 그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같은 조건과 환경에서도 내 감정이 동하지 않을 때 예전처럼 내가 감정이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의 다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변화를 증거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것을 한 40년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나는 왜 안 이루어지나? 누구는 된다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소망한다는 것은 그것의 반대 급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사는 집이 좁고 답답하다. 그렇기 때문에 새 집을 원하죠. 내가 지금 사는 집이 굉장히 크고 만족하다. 그러면 새 집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새 집을 원한다는 것은 이미 어떤 반대 급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 급부가 사실은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피부로 느끼고 눈에 가장 잘 보이고 사진처럼 정확하게 보이는 조건과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싸움이 이 상상과 이 현실과의 싸움인데 이 현실을 너무 연연해 하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그려지고 그래서 상상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이걸 아셔야 돼요. 상상을 하는 이유는 상상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최근에 이런 것과 관련돼서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한국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저처럼 40년 연습하신 사람들과 최근에 이론으로 배운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이겁니다. 상상을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상상을 하는 이유는 내가 상상을 하면
내가 만족해지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원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 그런 곳이 느껴지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감정이 좋아져요. 감정이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소위 그게 파장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파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갑자기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어떤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수동적으로 보여지는 것인데, 이게 소위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나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을 얻으신 분 같은 경우는 그냥 오래 알았던 사람이 그러면 내가 이사를 가는데 이 집을 그냥 너가 써. 내가 아주 싸게 줄 테니까 그냥 돈이 있을 때 조금씩 갚어. 그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집이 온 거죠.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올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가 찾아옵니다. 아이디어도 역시 파장이 맞췄을 때 내가 맞춰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정이 부정적이면 절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안 생깁니다. 자, 그렇게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면 소원을 이루어지는, 내가 원하는 이 소망을 이루어지는 그 파장은 무엇이냐? 어떤 파장이냐? 그 파장을 뭐 헤르츠로 지금 잴 수는 없어요. 대신 인간이 정확히 그 파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감정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파장이 맞췄는지 아는 것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내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 감정을 느낄 때 그게 바로 파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연습하시면 연습을 많이 하실수록 이것을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전에 FM을 들으면 그렇죠? FM이 뭐 118.7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118.7인데 118주 맞추면 찌지직 그러잖아요. 찌지직. 근데 그것을 118.7로 딱 맞춰야지 FM이 들리잖아요. 그 정확하게 딱 맞히는 것을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상상해서 딱 맞춰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파인 튜닝, 정확하게 맞추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하실수록 이 연습에 관한 결과와 효과가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연습을 하실 때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이런 연습을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죠.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동료일 수도 있고 매스메디아일 수도 있고 뭐 소셜 메디아일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결과가 나타나면 내가 오늘 했는데 내일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뭐 당연히 하겠지만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상을 하더라도 상상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상상을 내가 원하는 그림은 굉장히 멋진 그림이야. 내가 뭐 낙원 같은 것을 그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이 거기에 사는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상상을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연습입니다. 근데 그 연습을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베스트 클럽에서는 제가 한 7년 동안 베스트 클럽을 해왔는데 베스트 클럽에서는 제가 주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것을 알게 된 것이 사실은 제가 14살 때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학교를 걸어 다녔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한 3, 40분 정도 도보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걸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늦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날 5분 정도 늦었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뒤에 가서 책가방 들고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벌 쓰는 거죠. 그래서 조회 내내 그 책가방을 들고 뒤에 이제 서 있었습니다. 뭐 창피하기도 하고 또 가방이 무거우니까 이제 팔도 아프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 하면 나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런 좋은 선생님이, 좋은 담임 선생님이 왔으면 그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뭐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는데 선생님을 욕하는 거라 뭐 선생님이 옳지 않아, 나한테 너무 심한 벌을 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런 선생님을 원해라고 소망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신기하게도 그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새 선생님이 왔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갑자기 웬일인지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뭐 조카처럼 굉장히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사촌 언니니?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뭐 전혀 생면부주인 선생님이 와서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뭐 관심을 가져주니까 저도 공부를 이제 잘하게 됐죠. 근데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근데 처음에는 이상하다. 뭐 내 운이 좋은가? 그랬는데 살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런 경험을 하게 됐고 그중에 또 한 개는 제가 여러분에게 보낸 어떤 엽서도 있는데 제가 18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그 서울의 그 해화동에 도남동에 하이델베르그라는 어떤 카페가 있었어요. 나이 드시는 분은 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호프집이었어요. 낮에는 커피집이었고. 근데 거기서 처음 제가 미팅을 했어요. 남학생이랑. 대학교 1학년 때. 근데 그 남학생 얼굴은 이제 생각도 안 나는데 거기서 뭘 봤냐 하면 거기 하이델베르그잖아요. 호프집이.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의 그 사진을 거기 엽서만한 그 사진을 딱 붙여놨어요. 그 하이델베르크 하면 그 유명한 다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그 당시에 저기 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잊혀졌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정말로 제가 그 그림 속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우리 남편 만난 것도 그렇고 우리 뭐 딸 난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신기하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했었는데 마흔이 넘어서 이런 것이 매니페스테이션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법칙이 있구나. 그래서 그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니페스테이션이라는 것을 뭐 겉으로 사람들은 요새 뭐 끌어당기는 거다, 뭐 상상하면 뭐 이루어진다, 뭐 어포메이션 쓰면 이루어진다. 어포메이션이라는 게 긍정의 확언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뭐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뭐 그걸 쭉 쓰면 뭐 누가 그렇게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요새는 이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최근에 경험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내용이 이제 굴절돼서 그럴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천성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한번 제 경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파인 튜닝, 그렇죠? 이게 118.7이면 거기서 118일 때는 왜 소리가 안 들리고 118.7일 때 정확하게 들리는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저는 혼자 연습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매니페스테이션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매니페스테이션이라는 것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던 것이 오감에 의해서 내가 인식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매 순간 매니페스테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간이 신이라는 겁니다. 그, 그 훌륭한 신의 능력으로 우리는 지옥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저처럼 오랫동안 경험하신 분들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굵직굵직한 어떤 행운들이 사실은 이런 것을 연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한번 듣고 아니면 제가 베스트 클럽에서 7년 동안 제가 이야기를 했어도 물론 그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클럽에 계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뭐, 뭐 신기한 이런 이런 강의를 듣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매니페스테이션 클럽을 제가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5월부터 한 생각인데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자, 보이시죠? 자, 이 매니페스테이션이 좀 단어가 기니까 제가 M클럽이라고 줄였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현실이 되는 클럽입니다. 읽으시면 되고 세상은 자신이 내면이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는 당신의 소망,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어 당신 삶에서 경험하는 노하우를 연습하는 매니페스테이션 클럽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연습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치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망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소망을 이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잠깐 제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그것 이외에도 정말로 많은 경험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매니페스테이션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매일 어포메이션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단원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긍정의 단원을 어떻게 쓰는지 모릅니다. 뭐 나는 뭐 100억이 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쓴다고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일 어포메이션을 이제 보내드릴 생각인데 제 생각은 이것을 아마 앱으로 만들어서 서로 여러분에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 어포메이션을 보낼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그것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라이브 Q&A를 할 생각입니다. 라이브 Q&A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 매니페스테이션 노하우를 알려주고 또 연습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어서 서로 윈윈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의 같은 경우는 일방적이에요. 제가 지금 제 경험을 이야기했고 원리가 이렇고 그러고 연습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가시면 이것을 그대로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혼자 하다 보니까 유지가 안 될 수도 있고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또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혼자 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케어해주기 위해서 라이브 Q&A를 하는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매니페스테이션이 정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멤버 사이트에 올려놓은 두 가지 보너스가 있는데 하나는 인텐션이고 하나는 앱 노트입니다. 인텐션을 이제 한국말로 글쎄요. 저는 첫 소망 이루기라고 지금 제목을 붙였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그러니까 매니페스테이션이 정말 된다. 그런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경험이라도 있을 때 여러분이 더 내면을 바꾸는데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예전과 마찬가지로 조건과 환경을 바꾸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빠르면 하루, 뭐 일주일 안에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제가 지금 멤버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때로 하시면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라이브 Q&A를 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점이 필요하고 더 필요하고 또 어떤 분이 경험을 했을 경우에는 또 자신이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지 그것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M노트라는 것은 매니페스테이션 노트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쓰는 게 있고 자기 전에 쓰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써야지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상상을 여러분 삶에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 제가 무엇을 써야 되는지 그것에 관한 소위 M노트 사용법과 M노트 양식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등록하시면 지금 보너스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올려놨습니다. 지금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모든 내용 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뭐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독일에서도 스카웃 됐고 뭐 독일 회사에서 취직한 것도 다 그렇고 사실 독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에 취직이 됐는데 다 그것도 사실은 이런 매니페스테이션을 다 이용한 거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죠. 결과를 들으시면 저 사람은 운이 좋은가 보다. 뭐 저 사람은 특별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 회원님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시도하고 시도했을 때 질문이 나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질문이 전혀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질문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이 결과를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코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 저는 나름대로 40년 동안 그렇게 경험하셨고 우리가 신의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신이 가진 그 위대한 능력을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내가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내가 더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 경험도 말씀드리고 제 경험을 제가 40년 동안 해오면서 소위 파인 튜닝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그 주파수를 맞추는 법을 오랫동안 연습했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연습하고 있고 자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라이브 Q&A에서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저 M노트가 무엇인가 궁금하셨을 텐데 M노트, 매니페스테이션 노트는 사실은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연습해 온 건데 이것은 소위 말해서 내가 하루를 창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명상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포메이션 쓰고요. 아침에 뭐 운동하고요. 그게 진짜 성공의 키가 아닙니다. 진짜 성공의 키는 내가 하루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할 일이 있고요.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요. 오늘 이루고요. 어제는 많이 못했으니까 오늘 더 하고요. 그것은 여전히 조건과 환경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오늘 어떤 세상을 경험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것이 바로 M노트입니다. 그게 매니페스테인 노트고 그것에 이제 방법을 쓰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 노트도 드릴 생각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 지금 지금 들어가시면 멤버 사이트에 그 첫 소망 이루는 그 인텐션 일주일 안에 작은 소망 이루기.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많은 분들을 코칭해 봤고 또 저도 많이 연습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상상을 해서 소망을 이루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을 이제 한 번에서 이루신 분과 매일 그렇게 연습하는 사람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보니까 이렇게 됐네? 그것과 내가 인텐션을 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더니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게 내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가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장 나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요. 그것을 소망을 쓰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물론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있는 조건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첫 소망을 이뤘을 때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서 계속해서 매니페스테이션을 연습하는데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 첫 소망을 이루는 것이 이제 인텐션인데 어떻게 해야지 이룰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뭐 일주일 안에 이룰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관해서 제가 PDF로 써놨습니다. 비디오는 아니고 PDF입니다. 그래서 그 PDF를 보고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예, 라이브 Q&A 오셔서 여러분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해서 파인 튜닝을 제가 코칭을 통해서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시도하지 않으시면 질문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대입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소망 이루기가 있고, 두 번째 보너스는 이제 앱노트 양식인데, 이것은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연습하는 방법이 있고 앱 노트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엇을 써야 되는지 있습니다. 아침에 3개가 있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쓰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매니페스테이션을 연습할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고 노하우를 전수해드리고 같이 동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에 포함된 거는 다 말씀드렸고요. 어포메이션 있고 라이브 Q&A 있고 앱노트 인텐션이 있고 멤버 사이트에도 있고, 제가 지금 더 추가적으로 앱을 만들 생각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어, 우리는 모두 신성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신의 모습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의 조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신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이 연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클럽이 매니페스테이션 클럽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거의 유일무이한 그런 클럽이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서 배웠다거나 하기보다는 제 삶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 다른 경험을 해왔고, 그 경험들이 사실은 제가 지금 반평생 넘게 살아오면서 내가 이런 어떤 캐리어를 선택한 것이 이런 이유가 있지 않았던가. 나의 경험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키가 된다. 그것이 우리가 이 의식이 성장하고 우리 인간이 정말로 천국을 그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는 그런 세상을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매니페스테이션 클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